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을 찾는 젊은 외국인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걸까요? 길거리에서 이어폰을 낀 젊은이에게 무슨 음악 들어요? 라고 물으면 5중 하나는 K-팝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 말 다했죠. 이처럼 한국 문화는 이제 세계적인 주류로 자리 잡았고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딸과 함께 한국을 찾은 한 유럽 가족이 예상치 못한 광경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유럽과 한국의 가장 큰 문화적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치안일 텐데요. 글쓴이 역시 한국의 소매치기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CCTV가 많아서 안전한 것 아니냐는 외국인들의 반응도 많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오직 CCTV 때문이라면 서울보다 설치율이 높은 도시들이 훨씬 안전해야 하고 소위 사각지대에서는 범죄가 끊이지 않아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분명 방범 카메라가 치안 유지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한국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는 소매치기가 제법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늘 가방을 조심해야 했고 퍽치기 같은 강력 범죄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에서 소매치기 범죄는 급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가족이 놀란 것은 비단 소매치기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하고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유럽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학생들의 등교 모습 역시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다채로운 문화가 공존하기에 이러한 문화적 충격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유럽 가족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그토록 놀랐던 걸까요?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국 여행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느꼈던 강렬한 인상과 충격적인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제 딸은 몇 년 전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방벽에는 온통 한국 가수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고 무슨 뜻인지도 모를 한국어 노래를 흥얼거리곤 하죠. 딱히 딸의 이런 모습에 불만이 있거나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열광하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고 제 딸이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자제력이 없는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학업 성적도 우수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딸아이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 더 깊이 알고 싶다며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딸을 위해 한국으로의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비행기표와 숙소 등 모든 예약을 마친 후 딸에게 깜짝 선물처럼 여행 계획을 알리자 아이는 너무나 기뻐하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으니 너무 좋아서 소원이 없을 정도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간절히 원했다는 뜻이겠지요. 저나 남편 모두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에 어쩌면 딸에게 많이 의지하게 될 여행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의 첫 해외여행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여행 첫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살던 곳과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건물의 형태, 공기의 느낌, 도시의 디자인,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이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생경했죠. 특히 서울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딜 가나 수많은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도시가 이토록 붐빌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소매치기나 강매하는 사람들,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처럼 엮여서 좋을 것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딸은 그토록 좋아하던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잔뜩 들떠 있었고 남편마저 딸처럼 신이 나 있었기에 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칫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외국인인 우리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던 한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은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라도 있는 듯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메고 다니거나 값비싼 신발을 신고 활보하는 모습,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1만 유로가 훌쩍 넘는 시계를 차고 있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저렇게 고가의 물건들을 몸에 지니고 태연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걷고 있더군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지갑까지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주간의 한국 여행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놀랍게도 한국에는 소매치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매운맛이 특징이었고 저희 나라와 마찬가지로 팁 문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음식 가격은 상당히 저렴해서 식도락 측면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딸아이가 혼자 공부해온 한국어 실력 덕분에 의사소통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녁, 서울에서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시차 적응도 할 겸 일찍 잠자리에 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아이가 지금 꼭 밖에 나가야 한다며 저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해가 졌고 낯선 밤거리는 너무 위험하다며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죠. 그러자 딸은 아빠에게 달려가 똑같이 졸랐고 저는 남편을 보며 눈빛으로 절대 안 돼, 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딸이라면 껌뻑 죽는 딸 바보, 남편이 그 부탁을 거절할 리 만무했죠. 그렇다고 딸아이 혼자 낯선 한국의 밤거리를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한국에서의 안전수칙을 검색해 보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딸에게 대체 이 밤중에 어딜 가고 싶으냐고 물으니 마침 우리가 도착한 날 서울에서 큰 불꽃축제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저는 살면서 밤에 열리는 불꽃축제를 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이런 제 마음도 모른 채 딸아이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한국은 안전하다는 태평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순간 제 딸과 철없는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요. 딸이 말한 장소에 도착하니 그곳은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강변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 저희처럼 구경 나온 가족 단위 방문객들, 다정한 연인들, 그리고 이어폰을 낀 채 홀로 축제를 즐기는 이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9시가 넘었었는데 저는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야외에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죠. 잠시 후 밤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불꽃들이 장관을 이루었고 축제는 약 30분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밤의 불꽃축제 앞에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느꼈고 한국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토록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했던 어떤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죠. 저는 그날 밤 딸이 왜 그토록 한국을 좋아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딸의 열정을 더욱 응원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연 유럽의 몇몇 나라나 한국만큼 안전한 밤 문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며칠 뒤 어느 날 아침이었죠. 처음으로 아침 8시쯤 숙소를 나서 이동하던 제